네, 12월 15일 장 마감 후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나오신 분은 유안타증권 성능력 지점의 박진희 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앞으로 제가 이렇게 소개해드리기로 했는데. 화면으로는 약간 부해 보이지만 실제로 정말 날씬하신 우리 박진희 부장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뭐 시장도 어려운데 우리가 이렇게 덕담으로. 네. 그러게요. 네, 덕담으로. 코로나 너무 많아서 정말 큰일이에요. 그러게요. 지금 이제 이러다 10,000명 돌파하겠다는 얘기도 나오는데. 네. 근데 또 한편으로는 일본 같은 경우 우리가 뭐 엄청나게 막 비웃기도 하면서 막 확 그랬잖아요. 근데 네. 그러면서 자가 면역이 됐는지 어쨌는지 좀 조용해졌잖아요. 그게 또 인터넷 보니까 검사비를 받아가지고 검사를 안 해서 줄어들더라는데요. 뭐 그런 것도 있겠네. 네, 비싸가지고 한 번 받으려면 한 20만 원인가? 그 정도 된대요. 근데 결국 우리가 이거 코로나 초창기 때부터 했던 얘기잖아요. 뭐냐면 정부로서는 이제 선택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경제를 죽이고 방역을 강화할 것이냐, 그러니까 경제를 어렵게 하면서 아니면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방역을 좀 느슨하게 할 것이냐, 이 둘 중에 하나 선택의 문제인데. 뭐가 더 하여튼, 좋았을까요? 네? 뭐가 더 좋았을까요? 알 수 없죠. 근데 양쪽 다 일장일단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유럽의 모습이잖아요. 경제를 선택한 게 유럽의 모습이고 아직은 우리는 불안하니까 특히 우리는 좀 여론의 그 민감도가 크잖아요. 중국은 방역을 선택했잖아요. 그렇지. 지금 안 좋잖아요. 근데 경제가. 뭐 홍다 빼고 나면은 근데 요새 뭐 소비자 소비도 뭐 안 좋죠. 소비도 많이 3%대로 줄었다고 확 그러죠. 줄은 네, 것 같은데. 맞아요. 소비도 많이 줄었고 전체적으로 그렇긴 한데 뭐 이거 뭐 전 세계적인 현상이기도 하니까. 근데 또 저는 좀 그런 게 좀 아쉽더라고. 공항에서 좀 확실하게 틀어 막았으면 좋았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또 반대하시는 분들은 그러면은 뭐 어떻게 하냐고 또 막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좀 약간 좀 뭘까 공항에서 국내로 유입되는 그 외국인들이나 외국에서 들어온 입국자들 관리를 좀 철저하게 했으면 이렇게까지는 번지지 않았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하는데 좀 약간 좀 느슨했던 것 같아요. 제 친구도 보니까 거의 검사 안 받고 미국에서 들어왔을 때도 그냥 바로바로 집에 가고 그 다음날 보건소 가서 검사 받으라고 했대요. 그럼 그거 좀 그렇잖아요. 좀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하여튼 뭐 아쉬운 게 참 많은데 어쨌건 이 코로나 확산세 이것 때문에 이제 다시 정부에서도 이제 20일부터 사적 모임 좀 뭐 인원수 제한한다 이런 맞아요. 나오잖아요. 네. 이제 강도가 점점 이거 가지고도 안 되면 더 세지겠죠. 그렇죠. 이것이 이제 주식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냐. 우리는 이제 이게 궁금한 거죠. 그렇죠. 뭐 어떤 면에서 보면은 진짜 자꾸 좀 강화되면서 이렇게 기간만 계속 늘어나면서 이렇게 피로도가 상당히 커져 있는 상태잖아요. 뭐 진짜 예전에는 누가 코로나 걸렸대 그러면 뭐 신기했었는데 지금은 너무 막 많으니까 그렇죠. 네, 그런 부분이 없는데 최근 시장 흐름이 좀 그런 걸 좀 많이 보여주고 있는 것 같기는 해요. 코로나가 좀 많이 다시 또 확산되고 막 이러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뭐 아시다시피 이제 바이오 관련주들이 좀 강세를 보이고 뭐 코로나 치료제나 뭐 백신 관련주들이 다시 좀 최근에 보면은 뭐 삼바도 다시 좀 올라오고 뭐 SK 사이언스도 조금 올라오는 모습인데 이런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코로나가 다시 확산세인 것도 중요하겠지만 최근에 나오는 여러 가지 좀 지표들이 미국 같은 경우 이제 지표들이 워낙 뭐랄까요 인플레이션을 계속 가리키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내일 뭐 새벽에 있을 FOMC 이 부분에 대한 그런 우려감이 많이 커져 있는 상태예요, 사실은. 그래서 이게 지금 코로나와 요거를 같이 좀 엮어서 말씀을 드려보면 코로나가 확산돼서 리스크하기는 하지만 미국에서 보여지는 여러 가지 지표들 뭐 어제 나왔던 PPI 같은 경우도 상당히 좀 예상치를 뛰어넘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생산자 물가 지수죠. 그렇죠. 몇 프로였죠? 그때 예상이 6점인데 한 6.8 정도 나왔던가요? 아마. 아니요. 차이가 좀 났던데. 예상치보다 꽤 많이 예상치보다 좀 높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이제 물가 지수 이제 공급하는 사람의 이제 물가 그 사람들도 이제 원가 부담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공급자의 논리로 봤을 때도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겠잖아요. 소비자한테 전가시키는 부분들이 생기고 이러다 보면 또 테이퍼링이 시작되면 어떻게 돼요? 금리가 유동성이 줄어들고 또 나중에 금리 인상이 뭐 내년 6월이네 뭐 빠르면 3월이네 뭐 8월이네 왔다리 갔다리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금리 인상이 생기게 되면은 일단은 사람들이 비용 부담이라는 게 생겨요.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차를 살 때도 할부 금융이 있고 주택 같은 경우도 뭐 미국 같은 경우는 거의 뭐 월세라든지 그다음에 이런 모기지론 뭐 이런 부분들이고 국내로 따졌을 때도 은행에 이제 담보대출을 받을 때 이자율이 변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자가 이제 뭐 변동금리로 한 사람들도 있고 뭐 고정금리로 한 사람들도 있겠지만 변동금리 자체가 꽤 오른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내가 쓸 수 있는 가용 금액이 줄어들게 되잖아요. 근데 이거는 또 되게 좀 생각하기 나름인데 은행에다 돈 넣는 사람은 또 이자가 늘어나서 또 쓸 수 있는 금액이 늘어나기도 하고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뭐 소비를 주력으로 하는 사람들, 뭐 중산층을 기반으로 봤을 때는 비용 부담이 발생한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쓸 수 있는 소비력이 줄어든다. 그러면 쓸 수 있는 소비력이 줄어들었을 때 어떻게 되겠느냐? 선택 소비를 줄인다라는 거죠. 기본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은 어떻게 해서든지 살아갈 때 필요한 필수 소비재가 시장에서는 그럼 이거는 경기가 안 좋거나 좋거나 금리가 오르거나 내리거나 이 소비력은 유지된다. 이런 상태에서 시장이 움직이기 시작한 게 음식료 섹터였었단 말이에요. 음식료 sek터주들은 밀가루 가격 올랐어, 무슨 가격 올랐어 이러면서 다 지난번에 가격 인상을 시도했는데 최근에 거꾸로 오히려 오미크론 번지면서 원자재, 음식료와 관련된 원자재 가격들이 쭉 빠졌단 말이에요. 뭐 미리며, 옥수수며 이렇게. 일단은 가격은 올렸는데 원자재 가격은 빠지면서 갭이 발생하잖아요. 그걸로 인해서 수익이 더 좋아질 수 있겠다라는 이런 기대감. 특히 그리고 뭐 최근에 농심 많이 오르고 제일제당 많이 오르고 또 오리온도 올라가고. 삼양식품도 좀 올랐던데. 네, 라면. 이게 또 특히 또 계속 꾸준히 먹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필수한 음식들과 관련되어 있는 그래서 음식료 섹터들이 좋았고 오늘만 따지고 보면 또 화장품이 올랐단 말이에요. 그러게요. 또 아모레 퍼시픽도 그렇고. 네, 맞아. 거의 시장에서 버린 카드였었잖아요. 화장품 주식들은. 근데 아모레 퍼시픽이 지금 치고 나가고 LG생활건강 올라오는데 이것도 필수 소비재. 왜냐하면 코로나가 번지고 어떻게 한들 그 다음에 금리가 올라간들 어떻게 한들 세수 안 하고 안 씻고 안 바를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필수 소비재라는 개념에서 움직이기 시작했던 건데 특히 아모레 퍼시픽은 오늘 뭐 레포트도 좀 잘 나왔어요. 중국에서 이니스프리라든지 뭐 이렇게 저가 매장들 있잖아요. 다 철수. 다 철수시키고 이제는 이커머스 쪽이랑 고가, 설화수 라인 이쪽들만 집중적으로 살리면서 전체적으로 중국 내에서 5년 만에 이제 전체 브랜드 부분, 뭐 전체 사업 부분이 흑자로 전환될 수 있다. 이런 레포트가 나오면서 이제 주가가 강해지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다 철수시키고 나서 비용 부담을 줄여버리고 나면은 결론적으로는 이제 사업적으로 이제 집중도가 생기면서 비용을 줄이면 당연히 똑같이 팔아도 매출이 더 많이 발생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수익이 더 발생하니까 이런 부분들에 좀 초점이 맞춰져서 지금은 좀 뭐랄까요? 시장이 뭐 FOMC에 대한 우려감과 뭐 테이퍼링, 그다음에 금리 인상에 또 오미크론에 그다음에 지금 뭐 우리나라 코로나 확산세까지 다 통틀어서 시장이 이렇게 주도적으로 움직이는 섹터를 보면은 그만큼 그동안 시장에서 때려 맞을 만큼 맞아서 더 이상 물러날 곳이 없는데 그 물러날 것이 없는 것 중에서 돌아보니 이거는 어떤 상황이 돼도 꼭 써야 되는 소비다. 라는 생각이 드는 소비주 쪽으로 좀 시장의 흐름이 좀 만들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흐름들이 최근에 요번 주 들어서 계속 강하게 이어졌고 지난주 금요일부터 움직이면서 강하게 이어졌고 이렇게 음식료에서 이제 좀 화장품 쪽으로 바통 터치가 된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쪽들이 좀 시장에서 움직이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일단 코로나 확산, 뭐 물론 이 오미크론이 우세종이 진짜로 될지는 좀 더 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실질적으로 국내가 안 좋은 게 병상 확보가 지금 잘 안 되는 부분들. 그렇죠. 중증 환자에 대한 그 병상이 좀 부족하다는 얘기가 자꾸 맞아요. 뉴스에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병상 확보가 안 되다 보니까 사망자도 지금 최대잖아요. 그런 부분들. 그다음에 오미크론이 발생하고 있지만 그래도 아직까지 지배종은 이제 델타인데 델타도 이제 강력하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로 인해서 시장이 뭐 그런 공포감 속에서 그래도 좀 더 안정적인 것들을 계속 찾아나가는 과정에서 그런 소비주, 특히 거꾸로 이제 내수 소비주 쪽들에서도 뭐 그런 흐름들이 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시장의 좀 뭐랄까요? 재빠른 그런 포지션 변화?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좀 빠르게 나타나고 있어요. 아까 뭐 사무실에서 들어오는데 요새 오빠 장세라고. 그래서 뭐야 오빠 장세가 그래서 오르기만 하면 바로 빠진다고 오빠 장세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만큼 시장이 하루하루 빠르게 변해가고 내일을 모르는 그런 장세가 지금 펼쳐지고 있는 거예요. 그 얘기는 그 모든 그 투자의 주체들이 오랫동안 주식을 갖고 있기 두려워한다는 거잖아요. 맞아요. 겁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수익 나면 바로 팔아버리고 맞아요. 현금 가지고 있는 게 편하다. 정말요. 제가 지난번에 여기다 나와서 LG전자랑 뭐 현대차도 한번 분석해드리고 뭐 삼성전기도 한번 말씀드렸다. 아무튼 그런 것들도 쭉 못 가고 한번 쫙 오르고 나면 더 빠지고 또 올라가면 또 도로 빠지고 이렇게 매물이 되게 많아요. 근데 물론 그 제가 봤을 땐 그 변화의 그 시작은 이번 주가 될 거라고는 보여져요. 이번 주에 뭐 아시다시피 이제 미국 옵션 만기도 있고 또 내일 새벽이면 이제 결과도 나오게 되잖아요. FOMC. 네, 그 FOMC에서 파월이 제가 생각할 땐 그래요. 파월이 어떤 뉘앙스로 말해 주느냐가 시장에서 단기적으로는 방향성을 확 갈라놓을 거라 생각하거든요.
그렇지. 왜냐하면 파월이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매파적인 발언을 할지 아니면은 지금의 현실을 생각해 봤을 때 뭐 주가도 많이 빠지고 뭐 오미크론도 있고 그러니까 매파적인 상황을 얘기를 하지만 나의 스탠스는 다소 어느 정도 좀 뭐랄까 완화적이기는 않겠지만 스탠스를 좀 여유 있게 가져가면서 말했죠. 왜냐하면 파월이 예전에 말했거든요. 완전 고용이 되기 전까지는 나는 뭐 계속적으로 지금의 금리 정책이라든지 유동성 이런 테이퍼링 스탠스를 유지하겠다 말했는데 인플레이션이 너무 강하게 가다 보니까 이제 말을 좀 바꿨잖아요. 최근에 그렇죠. 예, 말을 바꾸기 시작했는데 한 번 더 말을 바꿀지 봐야 되는데 지금 미국 같은 경우 실업률이 4.2란 말이에요. 완전 고용 상태가 3%대라고 본다라면은 갭이 조금밖에 없어요. 이제는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는 지금 소비가 그래도 좋아요. 미국은 전체 GDP의 소비가 거의 한 6, 70%를 차지하고 중국 같은 경우는 부동산이 그렇게 차지하기 때문에 두 나라는 상당히 달라요. 중국 같은 경우는 부동산이 무너지면 끝나는 거고 미국은 소비가 무너지면 끝나는 거고 그렇죠. 우리나라는 수출이 무너지면 끝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좀 상황이 다르기는 해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좀 최근에 주식들 움직일 때 수출 데이터 보면서 많이 그렇지. 움직이잖아요. 매달 나오는 수출 데이터 가지고 우리가 시장 평가하니까. 네, 맞아요. 그리고 12월 달도 수출 데이터가 뭐 1일부터 8일까지 나왔는데 괜찮았단 말이에요. 그래도 이제 수출 데이터가 잘 나오니까 최근에 대형주들이 잘 버텨주고 수출주 중심으로 해서 좀 버텨주고 있는 상태인데 일단은 제가 생각할 때 미국 같은 경우 파월은 좀 뭐랄까요. 어느 정도 예상치 안에서 항상 발언을 해왔었거든요. 이번에도 예상 수준에서 발언을 할 거라고 보여져요. 시장에 뭐 충격을 굳이 줄 필요도 없겠고 그렇죠. 시장이 어느 정도 또 예상을 하고 있고 그러니까 지금 예상하는 수준 정도만 나와줘도 시장은 어느 정도 좀 안도할 수 있다. 그래서 지금의 좀 두려워하는 시장의 그런 흐름이 좀 바뀔 수 있겠다 싶어서 오늘도 보면서 아, 요게 만약에 파월이 조금은 비둘기적인 덜 매파적인 얘기를 하면 그동안 이제 박살났었던 기존 주도주가 잠깐 숨을 좀 돌릴 수 있는 타이밍이 한 타임 오겠고 그다음에 최근에 이제 뭐 강세를 보여왔던 그런 종목들 같은 경우 이제 뭐 경기 민감주들 이런 것들도 살짝 눌렸다가 다시 모양을 잡겠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이게 지금 어떤 건 아니고 어떤 거는 기다라고 할 수 없는 상황이 지금은 예전에는 어느 한쪽 섹터로 몰빵이 됐었었는데 지금은 그렇지가 않아요. 그렇지. 정말로 하루마다 이렇게 돌아가면서 오늘 내일 모레 막 이런 식으로 계속 돌아가거든요. 근데 이게 돌아가는 게 한 바퀴 다 하고 나면은 그 다음에 다시 또 시장의 흐름이 잡히긴 하는데 기존의 막 주도주들 같은 경우 제가 보니까 메타버스 관련주들은 거의 고점에서 한 40% 정도 빠진 것들도 꽤 많더라고요. 보니까 게임주들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뭐 2차 전지주들도 뭐 끝없이 흘러내리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시장이 내일 아침에 새벽이겠죠. 새벽에 그 결과를 보고 방향성을 잡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뭐 기본적인 개념은 저는 뭐 그래도 경기가 회복된다라는 거에다가 큰 그림을 그려놓고 그쪽 방향으로 계속 방향을 잡아가는 거죠. 이렇게 약간 중간에 이렇게 돌출은 있을 수 있어도 가는 방향은 일정하다. 아침에 제 친구가 이제 방송에서 얘기하더라고요. 그 친구는 참 자주 등장해요. 아니 그 친구 말고 딴 친구 방송하는 친구인데 네. 아침에 이렇게 텔레비전을 틀어놨는데 이제 방송을 하는데 그러더라고요. 개구리가 어디를 뛰는지 아느냐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사회자가 모르지 않냐. 그러니까 주식이랑 개구리는 어디로 뛰는 방향인지 모르지만 어디로 뛸지 모르지만 결국은 어디로 가는지는 안다 이거예요. 결국은 개구리는 살기 위해서 물가로 갈 거다 이거예요. 그렇지. 그래서 내가 쟤 말 잘하네 막 이러면서 봤거든요. 그러니까 개구리가 잠깐 어디로 뛸지는 몰라도 걔가 가고자 하는 방향은 맞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방향성을 설정했을 때 결국은 코로나로 힘들고 지치지만 결국은 좋아질 거라고 생각을 해보면 경기 회복이 확실히 좀 좋아질 거라고 보거든요. 내년에.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힘들어도 내년에 좋아질 수 있는 종목을 지금 힘들 때 흔들 때 사서 모아놓는 게 결국은 방향성 아니겠느냐. 이렇게 본다라면은 뭐 경기 민감주들 최근에 강했던 뭐 IT라든지 뭐 자동차라든지 그런 것들이랑 뭐 나중에 경기가 좋아지면서 중국 소비가 좀 좋아지면서 같이 좋아질 수 있는 종목들을 꾸준히 좀 공부해놓고 찍어놓은 다음에 뭐 시장 흔들림 안에서 바닥선을 잘 지켜준다라면은 모아가는 전략은 중장기적으로 분명히 유효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참 많은 분들이 그렇게 좀 합리적인 투자를 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은 그렇게 막 여러 개월 후에 이런 상황들을 보면서 맞아요. 투자하기는 않아.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 바로 빠르게 상승할 수 있는 섹터가 어디냐. 맞아요. 이런 걸 많이 찾기 때문에 기다리는 투자 하시는 네. 분들이 결국 돈을 버는 것 같기도 하고. 길게 보면 그런 분들이 돈을 많이 벌고요. 그렇지. 짧게 가면 이런 거잖아요. 한 방에 가만히 있다가 이렇게 딱 가서 파느냐,
끊어서 여기까지 가느냐. 목표점을 가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근데 말씀하신 대로 지금은 단기적으로 그 고통을 감내하기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 때문에 저도 요새는 좀 단타를 많이 치긴 하는데 저 그때도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낚시질 하듯이 정말 요새는 장세가 거짓말이 아니라 엄청 빠진 거. 너무 빠져서 더 빠질 수가 없는 종목들 있잖아요. 지난번에 12월 가면은 이제 공매도 쇼커버도 들어오고 이제 배당 때문에 배당 매수세도 들어오고 이러다 보니까 뭐 공매도 많았던 종목들, 대차 많았던 종목들도 그렇고 가격 괴리가 컸던 종목들은 또 지수 쪽으로 이동하는 흐름도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정말 많이 빠진 거 쫙 사놓잖아요. 그럼 돌아가면서 계속 올라오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그런 재미도 쏠쏠한데 뭐 주린이 분들이라든지 뭐 주식하시는 분들한테 그렇게 투자라고 사실 말하기는 어렵거든요. 그렇죠. 그거는 이제 좀 뭐라 그럴까 경험이 많으신 분들의 영역이니까. 근데 요새 진짜 장이 너무 재미없으니까 정말 빡세잖아요. 그러니까 오르면 빠지고 빠지면 오르고. 그러니까 지금 우리 박 부장님이 가지고 있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분들이 많으니까 이게 오래 못 가는 거야. 갔다가 바로 빠지고 다 수익 실현을 해버리니까. 이게 맞아요. 모든 참가자들의 생각일 거라고. 그게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지금 보시면 최근에 이제 급락한 이후에 외국인들이 들어오면서 시장 수급이 쫙 만들어지면서 지수가 쫙 올라왔잖아요. 근데 요새 외국인들이 그닥 사주지를 않잖아요. 그렇죠. 개인 투자자분들도 지금 저 말하는 것처럼 빠지면 사고 올라오면 팔고 계속 수급이 그래요. 많이 빠진 날은 사고 많이 올라온 날은 팔고 그러더라고요. 보니까 오늘만 해도 개인들은 이제 거래소는 팔고 뭐 거래소는 사고 코스닥은 또 팔고 그랬는데 또 외국인은 오전 내내 양쪽 팔다가 오후에 돌아서 보니까 코스닥은 돌아 샀더라고요. 보니까 거래소는 뭐 조금 팔고 근데 외국인들의 최근 스탠스를 봤을 때는 이건 팔자 분위기는 좀 아닌 것 같은 느낌? 그렇지. 왜냐하면 예전처럼 뭐 몇천 원씩 팍팍 나오는 게 없어요, 별로. 그리고 장중에 있더라도 오후에 되사주거나 해서 요새는 오전보다는 오후의 변동성이 되게 좋아서 그 부분을 좀 보셔야 되는데 하여튼 외국인들의 스탠스로 봤을 때는 시장을 팔고 뺄 그런 그림은 아니에요, 분명히. 왜냐하면 미국이 금리를 올리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하더라도 지금 미국 10년물 국채 보면 1.4대거든요. 지난번에 1.6대, 막 7대까지 막 갔었잖아요. 그렇지. 근데 지금 1.4대 어느 정도 안정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런 상태에다가 뭐 금리가 올라가면 달러 강세를 보이는 부분들이 이미 기정사실화돼 있고 그동안 또 그 수혜를 많이 보면서 미국 시장이 많이 올랐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좀 저평가 메리트가 있는 국내 쪽으로도 계속 회귀하는 흐름들 나와요. 물론 이게 배당 때문에 들어오는 돈들일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그렇죠. 최근에는 그닥 그렇게 많이 팔고 있지 않아서 외국인 스탠스로 봤을 때는 아직까지는 뭐 국내 시장이 그렇게 망가질 지경은 아니다. 다만 외국인도 알고 기관도 알고 뭔가 좀 팍 그런 거 있잖아요. 조 고비만 넘어가면은 빡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최고의 한 방이 지금 결정적인 한 방이 없잖아요. 근데 그 결정적인 한 방은 결론적으로 생각해 보면은 제가 생각할 때는 코로나 뭐 치료제가 됐든 뭐가 됐든 게임 체인저가 나와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 국내에서는 그런 게임 체인저가 없어요. 사실 외국에서 뭐 파이자나 머크나 치료제를 만들었어도 그거 다 또 미국, 영국, 그렇지. 유럽 뭐 이런 쪽에서 다 찾아서 우리한테는 언제 돌아와요, 기회가. 그게 아쉬운 거잖아요. 근데 최근에 지수만 놓고 보면은 이따 제가 차트 한번 보면서 설명드리겠지만 지수가 올라갈 때마다 계속 내려왔거든요. 고점이 뚫리지가 않아요. 3050선이 희한하게 안 뚫려요. 그 3050선이 뚫어야 삼성전자도 8만 전자가 가는 건데 그게 지금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계속 맞고 내려오는데 오늘도 그래도 오늘 빠져도 지수는 올려놨더라고요. 막판에 보니까. 한 대형주 몇 개 올리니까 뭐 하이닉스, 삼성전자, 뭐 삼성전기, LG노텍 뭐 이런 것들이랑 삼바랑 뭐 이렇게 몇 개 대형주 올리니까 지수는 올려지잖아요. 하지만 종목들은 지금 건강한 흐름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게 좀 많이 아쉬운 거죠. 그래서 지수는 지금 2989 살아있기는 하지만 시장 자체 내용물들은 이렇게 좋지 못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제가 봤을 때 지수가 3050선 강하게 돌파해주는 흐름과 외국인들의 수급이 다시 들어와 줘야지만 좀 확실히 좀 대형주라든지 갈 수 있는 종목들이 갈 수 있는 좀 환경이 좀 만들어진다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올라만 오면 자꾸 아까 말씀하신 대로 매도가 나오는 거죠. 못 가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그러한 흐름이 지금 이제 많은 분들이 기대하는 게 이 FOMC 회의 이후에 방향성이 어떻게 되든 딱 결정이 나는 순간 네, 그 다음서부터는 이제 그게 좀 트리거가 되지 않겠냐. 네, 맞아요. 기대를 하는 거죠. 저도 그렇게 기대를 해요. 왜냐하면은 불확실한 걸 시장이 제일 싫어하거든요. 그러니까 기든 아니든 간에 확실하게 해달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어느 정도 예상치는 있잖아요. 그 예상치가 지금 주가에 선반영이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파월이 그거랑 똑같이 말해주면 그거보다 잘 말해주면 오케이 막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일 아침이 좀 중요하다라는 거죠. 최근에 보니까 약간 가상화폐라든지 뭐 이런 쪽들에 대한 가격들도 최근에 많이 빠지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그런 쪽들이 좀 많이 빠지는 흐름들이 좀 나와서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 본다라면은 좀 그쪽에서 빠진 흐름이 나오면 기존에 있던 시장에 있는 종목들 이런 쪽에서 좀 우선순위 이런 부분들이 조금 만들어질 수도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뭐 가상화폐 쪽들도 요새 뭐 저는 누구지라? 머스크? 그 사람은 일론 머스크? 네, 도지코인도 뭐 한 방에 막 30% 올려버리더라고요. 참, 하여튼 참 독특한 사람이야. 안 잡아가요? 근데 미국은? 글쎄요, 그게 뭔가 있을 것 같은데 증권금융당국에서 뭔가 있을 것 같긴 한데. 근데 뭐 제가 봤을 때는 NFT는 그 캐시우드 그 사람, 코인은 머스크 둘이서 다 하는 것 같더라고 보니까. 근데 말 한마디에 막 30%씩 막 움직여 버리니까 그 도지코인으로 테슬라 뭐 살 수 있게 해준다는 게 이해가 좀 안 가더라. 자, 하여튼 근데 또 그런 생각도 들어요. 워낙 비범한 사람이다 보니까 그렇게 우리가 엉뚱하다라고 하는 데에는 뭔가 나름의 또 어떤 속계산이 있지 않을까? 어떤 또 그리는 그림이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지껏 도지코인 다 팔아먹으려고 그런 거 아니에요? 글쎄, 저 테슬라가 도지코인 좀 사놨나? 근데 하여튼 이제 이러한 이런 시장 흐름이 이제 앞으로도 계속 갈 거라고 보고 이 가운데 이제 변곡점이 바로 이제 오늘 내일 새벽 이게 이제 될 것이다. 정말 우리 기대대로 지금 사실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들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지금 분위기를 보면 오히려 이럴 때 항상 반대로 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계기가 돼서 좀 좋은 상황이 나오지 않을까 이제 기대를 해보는데. 근데 부정적으로 보더라도 말씀 주신 대로 시장에서 다 반영이 어느 정도 되어 있으니까. 그러니까는 그냥 그 정도만 그 부정적으로 보는 것보다 더 안 좋은 형태의 강한 어떤 그럴까봐 지금 무서운 정책만 거지. 아니면. 그럴까봐 지금 올라가면 자꾸 사람들이 팔잖아요. 그렇지. 무서우니까. 근데 아무튼 파월이 약간 원래 비둘기였는데 살짝 좀 매파적인 발언들을 최근에 많이 하니까. 근데 본인도 알 수 있을 거예요. 왜냐면 미국도 지금 다 지표가 더 좋고 다 좋지만 코로나가 미국도 하루에 뭐 10만 명 이상씩 계속 나오니까 그렇죠. 그런 부분들을 간과할 수는 없지 않겠나 싶습니다. 네. 자, 그럼 이제 우리 산업 섹터로 한번 가볼까요? 지금 2차 전지 관련해서 네. 지금 답답해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LG화학이라든가 네. 뭐 지금 LG에너지 솔루션 1월 달에 네. 불량을 상장하는 이런 이슈들 네. 때문에 네. 하여튼 뭐 흐름이 안 좋은데 이게 네. 과연 언제쯤 좋아질까? 상장하기 전에는 한번 좀 튀지 않을까? 그때 내가 물린 거 정리해야지라고 생각하는 분도 네. 있고 뭐 이런 여러 네. 분들이 있는데 네. 지금 일단 한번 흐름 좀 봐주시죠. 아까 뉴스 보니까 그 얘기 나오더라고요. 그 물적 분할 말고 이제 인적 분할하는 부분 아니 저 물적 분할이죠.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일단 거래소도 약간 좀 손을 보려고 하는 내용들 좀 준비 중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이거 왜냐면 투자자들이 불만이 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기존 주주들은 전혀 그렇지. 못 받으니까. 미국의 다임러 같은 경우는 기존 주주들한테 새로 신규로 분할해서 상장되는 종목들을 주거든요. 그렇지.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돼야 되는데 기존 주주는 괜히 뒤통수만 맞고 내 돈만 날리고 그런 상황이니까. 그렇지. 나는 저 배터리 보고 투자했는데 화학이 아니라. 그것도 그리고 수혜는 신규 상장 IPO에 들어오는 사람은 수혜를 본다는 거잖아요. 기존 주주는 수혜를 못 보고. 그래서 불만이 많아서 일단 거래소도 그 준비를 하고 있나 보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나중에 좀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들을 생각해 보면은 사실 LG 에너지 솔루션이 뭐 들어오면 70조나 된다고 그러잖아요. 사이즈가 어마어마해요. 그러면 이게 다들 뭐 뉴스나 뭐 방송 통해서 많이 보시잖아요. 그래서 지금 2차 전지에서 룸을 비워놔야 돼가지고서 지금 빠지는 거다. LG 에너지 솔루션 살라고. 그렇지. 왜냐면 기관은 뭐 추가로 돈이 있는 건 아니니까. 그거 뭐 하나 팔아야죠. 팔아가지고 현금 만들어야 되니. 많이 오른 거 다른 거 팔고 이제 그걸 실어야 되거나 막 이러니까. 그러니까 뭐 그거죠. 2차 전지 ETF에서도 그럴 거 아니에요. 뭔가 줄이고 그걸 넣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다른 종목들이 빠지는 거고 기본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또 근데 LG 에너지 솔루션 들어오면 2차 전지만 피 보는 건 아니에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은 다 피 봐요. 그렇겠죠. 골고루 팔아야 되니까. 올해 다 경험을 했잖아요. 뭐 카카오 시리즈도 쭉 들어올 때랑 뭐 크래프톤 들어올 때부터 시작해서 다 경험했잖아요. 그래서 올해 내내 대형주가 진짜 맛이 가 있었잖아요. 근데 최근에 이제 또 대형 IPO가 없다 보니까 또 잠깐 숨을 쉬면서 올라왔는데 또 내년 1월, 2월에 연달아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 현대 엔지니어링까지 들어오게 그렇지. 되면은
이게 또 걸림돌이 돼버린다니까요. 그렇게 되면은 2차 전지뿐만 아니라 대형주들 전체한테 고르게 수급적 타격을 가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면 또 내년에도 대형주가 별 볼일 없나. 그러니까 지금 결국은 뭐 새로운 자금이 확 들어오지 않는 한은 뭐 외국인들도 그렇고 다 그냥 기존의 거 정리해가지고 편입을 할 테니 그래서 저도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년도 시장도 참 만만치 않겠다. 대형주들은. 네. 올라오면 진짜 팔고 빠지면 도로 사고 그래서 다들 박스권 매매만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아까 말씀 주신 대로 2차 전지주들은 룸을 계속 비워놓으려고 하는 그런 성향 때문에 좀 많이 빠지기도 했고 예전에도 저희가 말씀드렸잖아요. 너무 많이 가기는 갔어요. 뭐 2025년 뭐 이렇게 수주받은 것까지 다 감안해서 가고 그러긴 했는데 또 최근에 또 주가도 좀 많이 빠져서 어느 정도 뭐 가격적인 멘트는 다시 또 생기긴 했어요. 근데 이제 아까 저희 방송 들어오기 전에도 말했지만 이제 배터리 가격 올라가니까 이런 부분들도 있겠죠. 배터리 가격이 올라가면은 그러면 이제 셀 업체들이 수익성이 좋아지겠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 안에 또 원가가 늘어났어요. 소재 가격들이 늘어나니까. 근데 어쩔 수 없이 그런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완성차 업체한테 공급을 해요. 완성차 업체는 그럼 이제 전기차를 만들어서 팔면 전기차 가격이 또 올라갈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전기차 가격이 올라가면은 국내는 뭐 보조금이 계속 줄어들고 있는 상태지만 뭐 미국은 보조금을 많이 주지만 그렇죠. 그럼 전 세계적으로 보조금을 계속 줄이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또 전기차의 메리트가 또 떨어질 수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그럼 또 안 팔리겠네? 그럼 또 거꾸로 그럼 배터리가 안 팔리면 또 수익이 안 나겠네? 수익이 안 나면 배터리가 안 만들어지면 소재도 또 안 들어가겠네? 이렇게 돼버린 거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뭐가 선이고 뭐가 훈지를 생각하기 좀 어렵긴 상황이지만 좋다 했던 부분에 있어서 또 시장 또 거꾸로 경기도 안 좋아지네 뭐 어쩌네 저쩌네 하니까 그거 부분. 근데 제가 봤을 때는 2차 전지는 전체적으로 4분기가 SDI 레포트를 나온 걸 보면은 4분기가 좀 안 좋더라고요, 보니까. 왜냐하면은 코로나 때문에 차량용 반도체가 부족해서 차를 많이 못 만들어서 역시 전기차 쪽들도 많이 못 만들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SDI도 매출이 이제 4분기에 생각보다 높진 않다. 그래도 뭐 1년으로 따졌을 때는 흑자 기준은 뭐 유지다. 이제 배터리 부분에 대한 흑자 기준 유지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뭐 싸다, 뭐 괜찮다. 뭐 이런 식으로 계속 레포트가 나오는데 레포트 백날 나와도 안 오르고 계속 빠지잖아요. 저희가 주식 할 때 개인 투자자분들이 이런 걸 항상 고려해야 돼요. 레포트가 도와줄 때 주가가 계속 올라가 주면은 그 추세가 계속 상승인데 어느 정도 고점을 찍고 나서 그 가격에 살 사람이 없으면 아무리 좋은 레포트가 나도 올라가질 않아요. 그렇죠. 네. 좋은 레포트가 나왔는데도 그 종목이 반응을 안 하고 못 올라가면 그때 그 종목은 고점인 거거든요. 그럴 때는 그때 그 종목에 대해서 조심을 하셔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악재가 연일 나와도 삼켜버리고 올라갈 때가 있잖아요. 예전에 2차 전지 많이 올라갈 때는 막 유상증자 한다고 그래도 막 급등하고 수주 받았다고 그래도 막 급등하고 유상증자가 호재인 거는 저는 올해 진짜 처음 본 것 같아요. 막 캐파 증설해가지고 수익 많이 날 거다 그러면서 엄청 올랐잖아요. 뭐 LNF, 에코프로비엠 막 다 이런 식으로. 그랬었는데 최근에는 뭐 호재가 나와도 그닥 움직임이 없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2차 전지는 약간 뭐랄까 많이 그동안 올랐기 때문에 수급적인 부분에서 좀 슬로우해지는 부분들도 사실 있고 그다음에 뭐 4분기에 이제 전기차라든지 이런 부분들 많이 안 팔린 부분들도 있고 이런 부분들이 아마 복합됐을 거라고 보고요. 주도주로서 너무 좀 주도력을 강하게 힘 진짜 용을 엄청 썼잖아요 작년부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쉬어갈 때가 된 거겠죠. 그래서 좀 쉬고 있는 상태이긴 한데 거기에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까지 좀 가미된 부분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개인적으로는 소재주들은 좀 요번 조정을 잘 겪고 나면은 또 기회가 되지 않을까. 근데 그 타이밍만 조금 잘 맞춰주시면 맞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이게 조정이 어디까지 갈 것이냐. 60일선 우리 이제 게임주 맞아요. 60일선을 지지하면서 거기서 이제 반등이 시작될 것이냐. 60일선까지 무너질 것이냐. 이게 이제 가장 큰 관심인 것 같아요. 맞아요. 60일선에 지금 다 간당간당 하거든요. 그렇죠. 60일선이랑 살짝 갭이 있는 종목도 있고 60일선에 간당간당한 것도 있고 메타버스도 그렇고 게임즈도 그렇고 다 60일선이랑 간당간당 다 주도주였었잖아요. 그래서 거기까지 많이 내려온 상태예요. 근데 60일선 되게 많이 중요해요. 단기 추세는 20일선이라고 하면 한 달짜리잖아요. 60일선이라고 그러면은 석 달짜리란 말이에요. 석 달짜리 평균 가격이 지지선이 못 된다라면은 중기 추세가 무너졌다라고 보는 게 맞죠. 근데 일단은 뭐 어떤 종목이든지 간에 많이 빠져서 가격 메리트가 나오면은 반등은 나오긴 하는데 그 60일선마저도 싸냐 비싸냐를 또 고민해보는 시장이 될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고려해보면 결론적으로는 제가 생각할 때는 약간 파월이 덜 매파적인 성향의 발언을 하거나 그렇게 된다라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뭐 게임도 그렇고 뭐 메타버스도 그렇고 그다음에 2차 전지도 그렇고 한번 좀 숨통을 틔워주는 반등이 나올 수 있는 빌미 이런 부분들이 좀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그래서 내일 아침 이후에 2차 전지가 움직이는지 안 움직이는지. 요새는 보면 오늘 아침에 2차 전지 확 빠졌다가 확 올랐었다가 다시 또 빠지고 막 이랬었거든요. 그래서 변동성이 엄청 강해요. 근데 보니까 거의 선물이랑 거의 비슷하게 연동을 많이 하는 걸로 보면 프로그램들이 많이 작용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아무튼 뭐 그 산업이 안 되는 산업 아니잖아요. 되는 산업이다라고 생각하면 또 쉬어고 나오면은 기회가 오겠죠. 근데 보통 이렇게 지금 2년 동안 강하게, 2년 맞나? 1년 반 정도 올랐죠. 1년 반 정도 강하게 올라왔기 때문에 이 정도 올라오면 보통 한 3개월 내지 6개월 쉬는 케이스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가격적인 메리트는 분명히 고려해 볼 수 있겠지만 기간 조정으로도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챙겨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미리 예상하고 가기보다는 수급에 다시 또 집중되는 그 집중력, 그 다음에 2차 전지나 전기차 이슈에 어느 정도 반응이 되는지. 요새 맨날 테슬라는 머스크가 주식 팔고 앉아 있잖아요. 앞으로도 계속 더 판다면서요. 그래요? 네. 지금 한 15종가 뭐 팔았다고 뭐 그러는 것 같은데. 내년에 스톡옵션 행사할 것 때문에 계속 더 많이 팔아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어마어마한 물량을 다 받아낼 수 있는 미국 시장이 참 엄청나게 대단한 것 같아. 그래서 좀 대단하기도 하고 그거 다 우리나라 사람이 받고 있는 거 아니에요? 가서? 혹시? 우리도 꽤 많이 받은 것 같은데. 네, 그러니까. 자, 근데 이번에 그 뭐죠? 그 SK텔레콤 분할 상장했잖아요. 그 SK 스퀘어인가? 스퀘어. 그러니까 이런 거를 보더라도 사실 많은 전문가들, 대다수의 전문가들은 뭐 투자자들도 그렇고 스퀘어가 대단한 주식이고 이게 다 크게 오를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맞아요. 반대로 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더라고요, 지금. 보니까. 그래서 이 LG 에너지 솔루션도 지금은 뭐 기대감이 막 이렇게 크고 나 그거 상장하면 거기 투자해야지 하지만 실제로 상장이 됐을 때 이렇게 하향 쪽으로 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긴 하더라고요. 저도 살짝. 왜냐하면 2차 전지 섹터주들이 좋을 때면은 더 갔겠지만 지금 꺾여 있잖아요. 힘든 구간이잖아요. 들어와서 그날이 고점이고 좀 쉬어가는 흐름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리고 너무 시총도 크고 근데 뭐 시총이 그렇게 크다 보면 또 아시잖아요. 그 MSCI 지수 뭐 리밸런싱 할 때마다 그렇지. 신규 편입이 있으니까 그런 수요, 그러니까 그런 수요로 인해서 올라간다면 따라가야 되겠지만 그 이후에는 또 지금 뭐 크래프톤이 뭐니 그 편입되고 나서 다 빠지는 것처럼 2차 전지주들도 이번에 다 편입되고 나서 계속 빠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보면 편입 이슈로 마지막 피날레가 더 상당히 좀 강했었던 그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게 수급이 쫙 들었다가 빠지게 되면은 힘든 부분이 있어요. SK 스퀘어 같은 경우도 지금 다들 이쪽이 좋다라고 많이 말했죠. 그러니까 이해가 안 돼. 왜 그게 저게 빠지지? 그렇게 네. 많은 기대가 있는데? 그런 것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그 안에 있는 종목들도 결국은 빼서 상장할 수 있을 거다라는 그런 뉘앙스? 그러니까 그렇죠. 이게 어떻게 보면 물적 분할할까봐. 신뢰, 지주사에 대한 신뢰도가 없는 거라 우리가. 그러니까 물적 분할할까봐 무서워서. 포스코도 처음에 막 기업 분할한다고 했을 때는 와 막 이러다가 물적 분할이라니까 우와 막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좀 그래요. 근데 포스코는 뭐 당분간은 뭐 상장 안 한다고 이렇게 해도 안 믿어.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아무튼 스퀘어는 진짜 많이 빠져서 보니까 외국인이랑 기관이랑 정말 정신없고 무섭게 팔더라고요. 팔더라고요. 네, 맞아요. 진짜 많이 팔더라고요. 오히려 SK텔레콤이 또 좋아졌더라고요. 그러니까. 배당도 워낙 세고 SK텔레콤은 이제 기준가 대비해서 많이 빠져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모두가 대다수가 믿는 거는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아. 이 주식시장에서는 항상 반대의 상황이 벌어지면서 원래 어, 그러니까 크게 합창을 우리를- 하면은 모두가 합창하면 그곳으로 안 간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있어요. 이게 시소 게임이잖아요. 이쪽이 좋아서 다 막 와 이쪽으로 막 다 몰려가면은 다시 이렇게 내려오게 돼 있잖아요. 시소처럼 그런 현상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또 남들이 다 몰려갈 때 같이 몰려가면 괜찮아요. 좀 먹을 게 있어요. 근데 뒤늦게 몰려가면은 빠질 때 괜히 들어가가지고 고점 매수해가지고 고생 되게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요새 그런 생각도 들어요. 우리 2차 전지 소재, 그 다음에 메타버스 게임주 분명히 이거 조정받고 나서 다시 갈 다시 주도주로 떠오를 거다. 대다수의 사람들이 믿고 있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그게 안 될 것 같기도 하는 생각이 언뜻 들더라고. 주가는 시장한테 물어보라고 제가 보니까 여태까지 시장은 예측해서 예상해서 제대로 맞은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항상 대응의 영역인 것 같아요. 맞아요. 시장은. 그러니까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가 너무 확신하지 말고 확증 편향하지 말고 항상 어떻게 변할지 모른다라는 전제하에 그냥 좀 확인하고. 유연하게 맞아요. 확인하고 대응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맨날 그래도 좀 계속 IT 괜찮아요. 맨날 가요. 막 이렇게 말을 하고 가고는 있지만 실질적으로 그게 뭐 내년에도 갈지는 아직 모르잖아요. 그렇죠. 근데 돼봐야지 사실- 알지. 네. 지금 오히려 막 메타버스니 게임주니 2차 전지가 빠지고 있으니까 그 룸에서 이제
그때도 말씀드린 대로 이제 소프트웨어에서 하드웨어로 옮겨가면서 지금 하드웨어주들이 강한 거잖아요. 근데 이 하드웨어 강세 현상이 얼마나 더 이어질지는 또 봐야 되죠. 어느 순간 또 바톤 터치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시장은 진짜로 예측보다는 대응의 영역이다라는 점을 좀 염두에 두시고 뭐 사실 LG노텍도 뭐 어마어마하게 올랐지만 지금 쫓아가라 그러면 저 못 쫓아갈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근데 이제까지 모든 주도주들 보면 그러다가 다 놓쳤잖아요. 그렇기는 한데 LG노텍 진짜 많이 올랐어요. 근데 차트 한번 볼까요? 큰 주식이라. 생각난 김에 진짜 생각난 김에 저는 이 LG노텍 보면서 하이비전 시스템이 거기 납품해서 좋다라고 생각을 했었었는데 그거하고 제가 MC넥스도 제가 말씀드렸었는데 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지금은 자율차, 메타버스 다 카메라가 중요하거든요. 그때도 카메라 강조를 많이 해드렸었는데 이 카메라 없이는 되는 게 없거든요. 자율차의 핵심도 카메라고 그렇죠. 메타버스의 핵심도 카메라라고 본다라면 카메라. 그러니까 LG노텍 같은 경우는 어떤 면에서 본다라면은 솔직히 뭐 이쪽 구간 안에서 계속 변동성을 보일 때 뭐 매수를 했다라면은 뭐 오늘 슈팅을 해서 수익이 더 났겠죠. 근데 여기 좀 이렇게 많이 올라오다 보니까 대부분의 이제 개인 투자자들은 무섭지 너무 많이 갔으니까. 그리고 지금 근데 제가 생각해도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이격이 엄청나잖아요. 네. 이 이격이 엄청나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이격 조정이 분명히 들어올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이게 이평선에 붙어가지고 가면은 이게 주식이 이렇게 이런 식으로 오르는 게 있어요. 이게 이평선이 있으면 따박따박 이렇게 오르는 종목이 있는데 이게 이평선이 있는데 이렇게 올라가는 종목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주가는 회귀의 성질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평선으로부터 멀어지면 이평선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성질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낙폭과대주들도 이평선에서 멀어지면 이평선으로 회귀하려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최근에 반등이 강하게 나오고 있는 거단 말이에요. 돌아가면서. 근데 LG노텍도 지금 보시면 여기서 잘 보세요. 여기서 이평선이 상당히 쫙 벌어졌었잖아요. 근데 어느 정도 21선이 올라올 때까지 기다리잖아요. 그죠? 네. 제가 그때 말씀드렸죠. 이평선이 확 벌어지고 이격도가 벌어졌을 때 줄이는 방법은 두 가지. 옆으로 횡보하면서 올라올 때까지 기다린다. 아니면 내가 내려가서 찍고 올라온다. 그죠? 근데 여기 기다렸잖아요. 기다렸다 21선 밟고 지금 또 가는 건데 이제 21선이랑 5일선이랑 오늘 많이 올라서 또 이격이 벌어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만약에 내일도 올라가게 되면 더 많이 벌어지잖아요. 그럼 또 조정이 나올 수 있다라는 점을 좀 염두에 두시는 게 좋겠는데 요새 막 레포트가 뭐 너무 스트롱으로 쓰더라고. 이제 어떤 느낌이냐 하면은 에코프로비엠이랑 LNF 막 올라갈 때 거기다가 막 레포트 막 쏴줬을 때 그런 느낌? 그런 느낌이 LG노텍에 나와요. 뭐 자율주행차의 최대 수혜주다, 뭐 애플카 수혜주다, 애플 그 XR 그거에 완전 수혜주다, 뭐 난리 부르스가 났어요. 그게 어떻게 언제 어떻게 실적으로 돌아올지는 모르겠지만 이미 진짜 다 이제 애플카 나왔고 막 탑재까지 다 한 상태인 것 같아요. 애플에서 이것도 나왔고 막 그 정도. 근데 그래도 이것도 싸다고 지금 난리. 왜냐면 이게 LG노텍이 여기 20만 원 언저리 있을 때 엄청 싸다고 레포트가 많이 나왔었거든요. 그렇죠. 실적 대비해서 너무 싸다라는 레포트가 나왔었는데 지금 여기 33만 원까지 왔는데도 과연 엄청 싼 것인가? 생각해보면 애널리스트들 같은 경우는 싸다. 앞으로 애플카 자율차 그다음에 애플의 XR 그 기기 생각해보면 싸다라고 얘기를 하긴 해요. 근데 그건 모르는 일이잖아요. 그렇지. 실제로 수주 받고 실제로 수익으로 연결돼가지고서 엄청나게 수익이 좋아질 수 있을지는 두고 봐야 알잖아요. 지금 같은 개념에서 보면은 LG전자는 죽쓰고 있단 말이죠. 근데 LG전자가 이제 LG 마그나 있잖아요. 역시 애플카 기대감으로 최근에 좀 올라왔는데 LG노텍이 LG전자의 이제 전장 쪽에 이제 카메라를 공급하니까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긴 한데 전장의 기대감으로 LG노텍은 혼자 튀었는데 LG전자는 못 가고 있단 말이죠. 근데 LG전자도 한번 봐보죠. 네, 그래서 LG노텍 같은 경우는 좀 더 올라가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격주용이 좀 나올 수 있다. 저는 개인적으로 LG노텍을 못 사면 LG전자 요거 좀 한번 관심 있게 보시기를 권해드려요. LG전자도 결국은 이게 자율주행차가 됐든 전기차가 됐든 이게 서로 다 연계가 돼 있는 거죠. 그럼요. LG전자가 지금 휴대폰을 접으면서 전장 쪽에 올인을 했단 말이에요. 가전은 뭐 꾸준하고. 근데 LG전자가 4분기는 실적이 좀 원래 안 좋아요. 비수기예요. 그래서 안 좋은 데다가 그때 제가 말씀드렸나 자동차가 가야 LG전자도 갈 수 있어요. 전장 쪽이기 때문에 자동차 갈 때 LG전자도 같이 간다고 봐주시면 되는데 LG전자도 LG노텍이 가면 LG전자가 안 갈 수가 없어요. LG이노텍도 LG전자 거잖아요. 실질적으로는. 근데 기본적으로 LG전자가 그때 휴대폰 접고 그다음에 LG화학 배터리 터지고 나면서 충당금 쌓고 이러면서 이제 실적이 쇼크 나면서 이렇게 많이 빠진 건데 최근에 어느 정도 바닥을 좀 치면서 좀씩 올라오려고 하는 흐름?
뭐 이런 부분들이 좀 보여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LG전자는 12만 원 정도가 바닥이다라고 생각하고 흔들 때마다 이거는 좀 접근해 두시면 자율차라든지 아까 말씀드렸던 뭐 나중에 뭐 메타버스에도 저는 분명히 연결시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기기들을 계속 만드니까 그런 부분들을 생각해 보면은 LG전자도 그리고 최근에 그거 나왔잖아요. 특허 냈는데 차량용 디스플레이 롤러볼 다시 좀 할 것 같은 그러니까 차량에 뭐랄까 지금 우리나라 거는 이렇게 빡 박혀 있잖아요. 근데 아우디나 벤츠도 이렇게 좀 태블릿 같은 게 붙어 있는데 아우디는 딱 시동 키면 밑에서 쭉 올라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얘는 이제 롤러블식으로 만드는 거 특허를 냈더라고 보니까 그럼 전장 쪽에서 저는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 그다음에 여기 주가로 봤을 때 여기 보시면 여기가 그때 LG 마그나 기대감으로 엄청 올라갔었을 때잖아요. 네. 그래놓고 이제 계속 웨이브를 타면서 고점이 낮아지다가 급기야 여기서 이제 급락을 하기 시작한 상태인 거잖아요. 근데 급락하고 그리고 하락도 제가 여태까지 말 안 했지만 하락도 3번의 급락이 있어요. 그러니까 한 번, 2번, 3번 이렇게 크게 빠진 것들은 그 뒤에 매물 거의 없어요. 3단 하락을 하고 나면은 거의 살아남은 사람이 거의 없기 때문에 거의 바닥에 나오고 이격도도 많이 벌어졌기 때문에 바닥에 나오는데 이쪽 같은 경우는 뭐 한 번, 2번, 3번 정도 빠지고 지금 반등 시도하면서 이평선 수렴 과정. 아직까지 이평선을 수렴시키는데 좀 시간은 필요하긴 하지만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최근에 거래들이 조금씩 붙고 있다라는 점. 그 다음에 이렇게 장대 양봉이 나오는 시점에 거래가 많다라는 점. 그 다음에 여기 13만 5천 원 부근, 7천 원 부근에서 좀 저항이 있다라는 점. 이 부분은 좀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지만 결국은 오늘 보시면 제가 가장 사랑하는 갭이론. 네, 여기 약간 상승할 때 여기 구멍이 하나 있었잖아요. 네. 오늘 메꿨거든요. 그래서 오늘 메워줬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20일선은 올라오고 있고 60일선은 하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골든 크로스인데 60일선은 하락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지지력이 강한 흐름은 아니지만 단기 20일선이 받쳐주고 있어요. 그래서 주가상으로는 이런 흐름 왔다 갔다 하는 흐름이 좀 더 이어질 수는 있겠지만 LG전자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면은 제가 생각할 때는 12만 5천 원을 기준으로 해서 그 아래권이라면은 오히려 좀 분할 매수 관점에서의 저점 접근이 좀 유효하겠다. 보유하고 계신 분들도 12만 5천 원 기준으로 해서 잘 지지가 된다면 유지하는 게 맞겠죠. 그래서 신규로 진입하시는 분들은 12만 5천 원 기준에서 최대한 싸게.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뭐 물론 더 사고 싶으시면 더 사도 되겠지만 12만 5천 원 정도의 지지력. 왜냐면 지금 이게 지금 박스권의 딱 중간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LG 이노텍이 갔는데 LG전자가 못 갈 리가 없다라는 생각으로 저는 개인적으로 좀 보고 있어요. 그래서 수급적인 부분들은 뭐 아직까지는 외국인이 좀 사다가 팔다가 하고 있지만 이제 연기금은 팔질 않아요. 연기금은 계속 모으고 네, 있네요. 그리고 투신도 들어오고 있죠. 보험권도 들어오고 있죠. 개인이 뭐 어제 사고 뭐 오늘도 샀습니다만은 외국인은 좀 사고 팔고 하고 있습니다만은 일단 기관 쪽에서의 수급은 양호하다. 아까 이노텍 수급을 보면 이노텍도 연기금 종목이거든요. 연기금이 쭉 사다가 다시 드리븐을 하면서 치고 나가는 거거든요. 지금 사모펀드나 투신도 마찬가지가 되고 오늘은 뭐 외국인도 들어왔습니다만은 LG 이노텍이 가면 결국은 LG전자도 갈 수 있다. 최근에 보시면 이제 자율차 전장 쪽들 생각하면 삼성전기도 되게 그러니까 우리가 LG 이노텍 하면은 삼성전기하고 항상 비교를 하잖아요. 근데 네. 삼성전기하고 LG 이노텍도 사실은 이제까지 되게 미운 오리 새끼였죠. 정말 주가 안 오르는 거, 네네. 무거운 거. 근데 삼성전기도 더하면 더하지 만만치 않단 말이죠. 아우 삼성전기는 진짜 들고 있으면 짜증나죠. 그 정말. 진짜 인내의 한계를 느낀다고. 아 정말 현대차급으로 인내의 한계가 거의 진짜 삼성전기도 마찬가지예요. 삼성전기도 MLCC 생각하면 전기차 자율차에서 빠져서는 안 되는 그렇죠. 건데 근데 이게 팔고 싶은데 반도체가 없어가지고 못 들어가는 거잖아요. 차량이 많이 안 팔리니까 일단 요번에 11월 달 국내 내수 뭐 수출 자동차 데이터 보니까 내수도 별로 좋지는 않더라고요. 못 만들어서 못 팔았으니까 당연히 좋지 않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도 좀 부담이고 그랬었는데 제가 봤을 때는 LG전자, 삼성전기는 LG 이노텍이 가면은 두 개도 같이 엮어서 삼성전기 수급도 한번 좀 봐주죠. 네, 봐드릴게요. 기관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수급은 좋은 편이거든요. 수급은 오네. 기금에서도 네. 조금 사고 있고. 사모펀드 지금 엄청 많이 사고 있잖아요. 지금 그죠? 그렇죠. 네. 원래 사모펀드들이 돈을 잘 벌지 않나요?
잘하는 쪽 아닌가? 잘 말죠. 많이 그치? 벌죠. 저쪽이 그러니까 냄새를 잘 맡는. 연기금들이 이제 룰에 따라서 사고 팔고 하고 있지만 외국인이 최근에 그래도 삼성전기 사잖아요. 여기 보시면 사는 게 더 많지 파는 게 더 많지는 않거든요. 이렇게 본다라면은 저는 삼성전기, LG전자는 이노텍의 방향성을 보면서 갈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뭐 차트만 보더라도 좀 요새 좀 반등이 했네요. 아 그럼요. 저 옛날에 그려드렸잖아요. 제가 이거 그때 그려드릴 때 뭐라 그랬어요. 이게 고점이 계속 낮아지고 있는데 이 낮아지던 고점이 벗겨지면 변화가 생긴다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잠깐만, 내가 지금 약간 협박성 말 같아가지고 맞을까봐 지금 지난번에 그랬던 것 안희아 같아. 교수님이랑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 보니까 안희아 교수님한테도 맨날 혼나시던데? 보니까 이상하게 네, 이렇게 강한 분들이 많아. 여기 나오는 여성분들이 다 강한가 보다. 아니 여기가 여기 여성에게 그 터가 좋은가 봐, 키가. 막 이렇게 방송 이렇게 봤거든. 근데 안희아 교수님한테 계속 뭐 혼나는 것 같아.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막 이래가면서 안희아 교수님한테.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제는 좀 변화가 생겼다. 고점이 계속 낮아지는 부분에 있어서 변화가 생겼다. 여기서도 사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갔어야 되는데 고점이 안 바뀌어지니까 못 갔었잖아요. 결국은 여기서도 또 맞고 내려왔지만 이번에는 조금 변화가 다르다. 이게 제가 옛날에 그려놓은 줄이에요. 이게 제가 지금 그린 줄 아니에요. 지난번에 그려놓은 줄인데 방향성을 이렇게 바꿔줄 가능성이 좀 높아졌다. 끝부분을 조금 확대 좀 해보죠. 이렇게 보시면 잠깐만요. 지금 근데 약간 거래가 부족한 게 좀 흠이에요. 아, 거래량이. 네, 거래가 좀 많이 붙어줘야 되는데 그래도 여기서 거래가 좀 어느 정도 붙잖아요. 여기 보시면은 그래서 거래가 붙기 시작했는데 이게 어떤 면에서 보면은 지금 삼성전기 같은 경우는 지금 좀 더 확대를 해도 더 확대가 안 되네. 어우 너무 확대가 돼. 아이고 제가 왜 저 이거 마우스를 못 하겠어요. 극단적이야. 중간이 없으셔. 그러니까 지금 마우스를 잘 못 누르겠어요. 지금 보시면 이게 삼성전기가 이제 이 저항이 여기잖아요. 지금 여기 보시면 여기 18만 한 3, 4천 원, 뭐 많게 보면 18만 한 3, 4, 5천 원, 뭐 이 정도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여기 부분에서 걸리는 거거든요, 지금. 이쪽 부분. 그래서 지금 여기도 걸리잖아요. 그래서 이쪽 부분에서 지금 걸리고 있어서 이게 부담이긴 한데 제가 생각할 땐 여기 삼성전기 최근에 흐름 보시면 17만 5천 원을 거의 안 깨죠. 여기 지금 17만 5천 원이잖아요. 이 17만 5천 원을 거의 안 깨고 있기 때문에 시장 변동성 때문에 만약에 17만 5천 원을 살짝 깨거나 그 가격대 내려오면은 또 어떤 면에서는 좋은 기회도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 상태대로 가면은 지난번처럼 여기 고점이 있습니다. 여기 19만 원 부근에 고점이 있어요. 그래서 고기 부분만 잘 통과해주면은 다시 좀 변화가 나올 수도 있는데 역시 근데 삼성전기도 그렇고 LG전자도 그렇고 경기 민감주예요. 그러니까 자동차도 잘 팔리고 IT도 잘 팔리고 모든 게 잘 팔려줘야지만 돌아가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결국은 이 전체 시장의 게임 체인저는 코로나다. 코로나다. 예, 왜냐면 코로나가 좀 잡혀야지만 이놈의 반도체 하나 때문에 되는 일이 지금 하나도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반도체 쇼티지 때문에. 그 부분이 풀려야 삼성전기도 계속 물량이 많이 들어가고 LG전자도 물량이 많이 들어가고 지금 이노텍은 일단 기대감으로 가고 있는 거잖아요. 자율차도 그렇고 뭐 메타버스 카메라도 그렇고 애플에 대한 기대감으로 삼성전기도 어떻게 따지면 뭐 애플 기대 줄 수도 있겠죠. 폴디드 준 카메라 뭐 이런 부분들 최근에 뭐 카메라가 IT에서는 지금 대장이거든요. 지금 그래서 뭐 삼성전기도 그렇고 이노텍도 그렇고 그때 뭐 자화전자, 아모텍 뭐 이런 짜잘한 것들이랑 뭐 파트론도 최근에 많이 올라왔고 대장주로 따지면은 지금은 하이비전 시스템, LG 이노텍에다 납품하고 있는 하이비전 시스템, 그다음에 자동차 전장 카메라에서 1위인 이제 MC넥스 이런 쪽들이 그냥 메인인 거죠. 근데 일단은 대형주 단에서 본다라면은 삼성전기나 LG전자도 LG 이노텍의 흐름을 나중에 좀 따라갈 수 있는 확률 이런 부분들은 좀 자동차 부분 좀 풀리면 좀 더 긍정적인 뷰를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한번 잘 이쪽 주식을 가지고 있거나 아니면 관심 있으신 분들은 참고하시고요. 이번에는 우리 박진희 부장님 그 차트 흐름이 좀 괜찮게 나오고 있는 주식들이 좀 몇 개 있다 네. 이런 얘기를 하셔서 네. 그런 것들을 좀 소개해달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중에 하나가 아까 LG전자였었고요. LG전자. 그건 한번 설명을 드렸고, 제가 지난주에 와서 바이오 가지고 엄청 한 20분을 떠들었더라고요. 보니까 가서 리뷰를 해서 보니까 바이오 얘기를 엄청 많이 했는데 그 주식들이 다 많이 가긴 했어요. 뭐 다 학회 이슈 있는 것들이죠.
그래서 뭐 매드팩토도 막 엄청 급등하고 뭐 ABL 바이오도 가고 뭐 레고캠 바이오도 많이 가고 최근에 거의 뭐 학회 이슈 있는 것들은 다 많이 간 것 같아요. 뭐 오늘은 뭐 코로나라든지 뭐 치료제 이슈로 오른 것들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좀 학회 이슈로 좀 많이 가고 제가 봤을 때는 이런 것 같아요. 지금 요새 많이 오른 것들이 뭐냐면 이중항체, 면역항암제, 그다음에 면역 관련되어 있는 이 코로나 때문에 이런 면역과 관련되어 있는 그런 업체들이 상당히 좀 좋아요. 흐름이 보면 뭐 올릭스 뭐 그다음에 뭐 파맵신 뭐 에클론 뭐 이런 것들도 다 그런 쪽들인데 그런 쪽들은 다 많이 갔는데 뭐 그런 걸 지금 뭐 사실하는 건 아니라 바이오는 진짜 좀 좀 뭔가 좀 시장을 장중에 보면서 좀 타이트하게 대응해야 되는데 그런 걸 떠나서 제가 좀 보다 보니까 약간 좀 제가 옛날에 그때 말씀드렸죠. 제 계좌가 왕주였다가 생지 됐다가 다시 또 왕지 됐다고 그게 오스코텍이었었는데 오스코텍이 요새 되게 많이 올랐었거든요. 근데 오스코텍이 이제 레포트가 나오기를 이제 내년에 엄청 좋다고 뭐 수급도 완전 빵빵해요. 양매수가 쭉쭉 들어오면서 그래서 그거는 제가 뭐 지금 당장 매수를 말씀 못 드리겠지만 좀 조정이 들어오면은 나중에 한번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오스코텍이 내년에 이게 신약 나오고 그러면 로열티 받을 것도 꽤 있고 이런 부분들이 이제 좀 부각이 좀 되는 흐름인 것 같더라고요. 근데 약간 조금 맨날 간다 나온다 하면서 양치 소년 돼서 못 갔던 종목인데 삼천당 제약이 있어요. 삼천당 제약도 몇 년 전에 아주 크게 올랐던 종목 같은데. 이거는 진짜 말도 마세요, 진짜. 왜요? 아니 이게 한 3,000원일 때 5,000원 가서 애들이 와 5,000당 제약이라고 막 이랬거든요. 조금 있으면 뭐 7,000당 제약 간대요. 그래서 에이 만당 제약 간대요. 그래서 진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했더니 2만당 제약 갈 거야. 2만당 5만당 제약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나 근데 진짜 가더라고요. 그러더니 얘기하시는 거 보니까 안 사셨었네. 그때. 나중에 10만당 제약 간다고 진짜 거의 10만 원 갔었거든요. 근데 이게 그림을 보면 이제 삼천당 제약 같은 경우가 이제 보시다시피 이제 여기가 고점이잖아요. 여기 이제 고점 찍고 여기서 이렇게 돌리잖아요. 네. 이렇게 돌리면서 여기가 이제 박스 상단이 만들어졌단 말이에요. 이거 왜 또 거기만 또 높아지게 그려져? 여기 손이 이상하네요. 그죠? 대충 그림 느낌 아시죠? 네네. 그래서 이제 요것만 넘어가면 뭔가 터지겠다. 뭐 이런 뉘앙스였었는데 이 고비를 못 넘고 밀리더라고요. 이게 바로 오빠 종목이에요. 오르면 빠지는 종목. 여기까지만 가면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계속 단타들이 엄청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많이 빠졌었는데 최근에 보시면은 이제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이제 어느 정도 이 구간에서 지금 지지선이 형성이 되고 있잖아요. 뭐 나중에 안 간다고 뭐라고 하지 마시고 제가 계속 오래 본 종목이라서 어느 정도 좀 지지는 좀 된 것 같아서 좀 말씀을 드리는데 이 회사도 아시다시피 이제 눈 안과 관련 질환인데 뭐 황반변성이라든지 뭐 이런 쪽 질환인데 그때도 뭔가 계속 터질 듯한 얘기가 나오는데 저도 이렇게 자세하게는 말씀 못 드리겠는데 아무튼 계속 그랬었어요. 그래서 여기 때도 계속 나온대 근데 아무것도 안 나와. 저 진짜 여기서 맨날 헐 그래가지고서 저도 여기서 지쳐서 한번 팔았었었는데 요새 최근 보니까 좀 다시 한번 사볼까? 뭐 이런 생각이 살짝 드는데 사실 거래가 없어요. 이게 안 좋아. 요새 바이오 주식들은 거래가 붙어요. 얘는 거래가 좀 안 붙어. 그게 단점이긴 해. 아까 말씀드린 오스코를 보면은 이렇게 빠졌다가 없던 거래가 들어오면서 올라오거든요. 이게 좀 작아 보이기는 해도 거래가 꽤 작은 편은 아닌데 이게 없던 거래가 들어오면서 바뀌어야지 뭔가 시장의 변화가 시도되는데 그래서 제가 오스코텍은 이제 빠지면은 관심 있게 보시라고 말씀드리는 게 수급도 보시면 보이세요? 연기금, 그러네. 보험, 한 2주 정도 네, 계속 상황을. 외국인 계속 미친 듯이 사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회사도 내년에 실적이 좋아질 수 있기 때문에 들어요. 그러니까 바이오도 결국은 실적이 답이거든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돈을 이렇게 끌어들일 수 있는 그런 회사들이 답인데, 근데 그냥 좀 바이오 중에서 그냥 좀 끼가 있어서 제가 그때는 삼천당 제약도 조금 조정 변동성을 활용을 하면은 나쁜 흐름은 그러니까 요새는 좀 빠지면 다시 올려놓고 빠지면 다시 올려놓고 이런 흐름들이 나와서 좀 말씀을 드려봤는데 잠깐만 어디 갔어? 차트 이게 되게 좋네요. 네, 그래서 거래가 조금 없는 게 흠이긴 한데 뭐 좋다라고 생각한다면 이제 이평선들이 많이 풀렸던 게 이제 조금씩 수렴이 돼가고 있는 과정이라서 얘도 이제 변화를 시도하다 보면 어느 날 거래가 터지기도 하겠죠. 근데 사실 여기서 보시면 거래가 좀 터졌어요. 여기서. 그래서 여기서 갈 듯한 뉘앙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여기만 가면 계속 맞고 떨어진다고. 근데 여기서 좀 거래가 이렇게 붙어주면서 가려는 뉘앙스가 있었는데 못 갔단 말이에요. 근데 뭐 차트를 공부해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그렇게 해서 빠진 종목들은 지금 쌍바닥이잖아요. 저점이 올라간 쌍바닥이잖아요.
그럼 여기 고점 보이시죠? 51,000원. 여기 부분이 저항선이잖아요. 딱 제가 여기 초록색 갖다 댄 부분. 왜 저항선이겠어요? 지금 보시면 지지 여기 받았던 부분이잖아요. 네. 이 가격대에서 지금 여기잖아요, 다들. 요 가격대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지, 여기서 지지, 여기서 지지, 여기서 지지 됐었는데 그게 깨지고 내려왔으니 여기서가 손절선이었을 거란 얘기죠. 그러니까 이번에 올라왔을 때 여기서 걸렸겠죠. 다시 내려갔지만 저점을 안 깨고 올라오고 있단 말이에요. 이번에 여기 51,000원만 뚫어주면 지난번 여기 저항대 부근이 여기 6만 원 정도까지 다시 한번 트라이를 하려는 흐름? 뭐 뭔가 뉴스가 받쳐주면은 더 좋겠고 그렇지 않아도 뭐 시간 투자만 하면은 조금씩 변화가 있겠다. 그래서 지금 46,000원이니까 6만 원만 가면 30%잖아요. 그러니까 요거는 그냥 제가 아까 말한 대로 그냥 좀 바닥에서 사놓고 기도 매매를 하면은 한 30%만 그냥 스무스하게. 저 아까 농담은 아닌데 제 친구가 이런 거예요. 자기가 갖고 있는 주식 마이너스 30%래요. 요새 대부분 그럴걸요. 마이너스 30%래. 그래서 가망이 있겠니? 그래서 내가 희망을 가져. 상한가 한 방이면 끝나. 이랬거든요. 한 방이 있잖아. 이랬거든요. 근데 요새는 바닥에서 정말 뜬금 상한가 엄청 많거든요. 근데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것도 뭔가 이슈가 있으면 갈 수 있다. 이런 생각으로 좀 혹시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 많을 수도 있어. 제 주변에 삼천단지가 물으신 분 되게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그래서 쌍바닥권이니까 한번 보시고 제약 쪽 얘기한 것 중에서 하나 저는 이건 차트로만 봤는데 이거 제가 옛날에 완전 미워했던 주식이었었거든요. 아 근데 그 지금 쌍바닥 얘기해서 이런 댓글이 올라온 게 있어서 한번 질문을 드리면 이제 우리가 신뢰를 갖는 쌍바닥이라는 거는 점저점보다 더 높은 지역에서의 그 이제 저점이 나와야 되잖아요. 그걸 이제 우리가 이중바닥이라고 하고 이렇게 세 개면은 또 안정 삼중바닥 이렇게 얘기하는데 전 저점보다 더 조금 내려온 이중바닥 이게 과연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 이것도 과연 이중바닥이라고 볼 수 있을까? 거래를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거래량이 많으면 아니면 적으면? 그 앞선 바닥에서 거래가 많이 터졌느냐, 요 뒤쪽 바닥에서 깼더라도 거래가 적느냐, 이거는 되게 중요해요. 적은 게 좋은 거예요? 왜냐면 여기서 거래 많이 터졌는데 그거보다 밑으로 내려가는데 거래가 없으면 더 나올 물량이 없다는 뜻이잖아요. 그죠? 여기서 거래가 많았는데 여기 물린 사람이 여기 깨졌는데도 안 판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여기서 거래가 없었는데 여기서 빠졌는데 거래가 많았다. 그러면 요거는 조금 문제가 될 수 있겠죠. 다만 이제 이렇게 빠지더라도 저점을 다시 또 올라가면서 그 위에 있는 저항대를 좀 잘 뚫어주는지 봐야 되는데 그 바닥이라는 게 뭐 1원이나 10원도 안 틀리고 바닥이 똑같을 수는 없어요. 그렇죠. 근데 멀리서 봤을 때 지금 저기 그림 잘 나온다. 저 대웅제약 보면은 저기 바닥이겠어요? 안 바닥이겠어요? 지금 바닥이죠. 그죠? 느낌적으로 바닥이잖아요. 제가 이 주식하고 메디톡스하고 엄청 싸우느라고 작년 뭐 재작년 계속 고생을 많이 했던 종목이고 뭐 제가 직접 산 건 아니고 손님이 많이 갖고 계셔서 그랬던 종목이긴 한데 요새 보면 이거하고 메디톡스도 거의 바닥에 나왔더라고요. 보니까 이제 둘 사이의 싸움은 끝났잖아요. 둘 사이의 싸움은 끝났고 이제는 휴젤이 맛이 간 시대가 왔잖아요. 그래서 둘 사이의 시대는 끝났어요. 근데 둘 사이의 시대는 끝났고 이제 둘이는 이제 계속 이제 돈을 어떻게 잘 버느냐가 중요해서 제가 봤을 때는 대웅제약이나 메디톡스나 둘 다 좀 가격적인 메리트는 분명히 있는데 대웅제약 같은 경우도 이제 큰 고비는 넘겼고 이제 뭐 코로나 치료제 이런 거 손 다 떼버렸잖아요. 안 한다고. 그랬으면 이제 고유의 영역으로 갈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미국에서 이제 계속 뭐 나보타라든지 뭐 이런 쪽들 실적 돌아오는 거랑 최근에 임상하고 있는 것들 잘 되면은 전 대웅제약도 괜찮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대웅제약이 여기 갈 때는 이거는 좀 저 살짝 잊어버려야 되는 게 이쪽은 메디톡스랑 막 난리 쳤을 때였어. 여기는 메디톡스랑 난리 쳤을 때가 아니라 이때는 그거다 코로나 치료제. 네, 맞아요. 개발한다고. 네, 맞아요. 난리 쳤을 때이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잊어주시고 이거보다는 이제 지금의 진행 방향을 봐야 되는데 최근에 이제 조금씩 이제 좀 움직임이 이제 이렇게 좀 약간 비슷하게 바닥치고 올라오는 게 큰 회사들 중에서는 이제 대웅제약, 한미약품 요런 종목들이 좀 바닥을 치고 이제 메디톡스도 이제 조금씩 바닥을 치고 그러니까 이게 제약, 바이오, 헬스케어로 가더라도 실적에 붙어주는 쪽들 이제 선호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쪽들이 조금씩 좋아지고 있는 상태고 뭐 바이오 쪽에서는 최근에 학회 쪽들이 이제 이슈가 있는 것들이고 오늘은 뭐 원격 의료 이런 쪽들도 상당히 좀 강했던 것 같아요. 내부에서도 또 뭐 진출한다 이러면서. 네, 예, 맞아요. 비대면으로 하는 그런 부분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왜냐하면 지금 뭐 병원도 못 가고 병실도 없고 막 이러다 보니까 예, 그런 쪽들이 많이 움직이긴 하는데 대웅제약 같은 경우도 최근에 뭐 조금씩 방향 전환 시도하는 모습이 나와서 차트적으로는 조금 흐름상으로는 좀 괜찮다. 그래서 지난번 여기 고점대 부근 뭐 18만 원 생각한다라면은 아직까지 룸은 한 20% 이상 좀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
뭐 수급도 뭐 기관도 이제 더 이상 팔지 않고 근데 거래가 많은 종목은 아니라서 조금 지루할 수는 있다. 근데 이것도 뭔가 뉴스만 나오면 뭐 급등락이 있는 종목이라서 한번 보실만 하고 아까 자율차 얘기하면서 제가 또 요새 보는 종목인데 이거 조금 많이 오르긴 했는데요. 네. 그래도 좀 보셔야 될 것 같긴 해요. 이 종목. 좀 올랐네 최근에. 네, 현대 오토에버가 현대차 내에서는 이제 자율차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이잖아요. 근데 오르긴 올랐는데, 저는 요거 여기서 잘하면은 다시 터닝해가지고 다시 또 이렇게 그림 그릴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 그리고 일단은 보시면 거래가 어디 갔냐? 이게 연필인가? 아 이거지 연필이죠. 거래가 여기 보시면 이렇게 들어오고 여기 보시면 이렇게 들어오잖아요. 빠질 때는 거래가 그닥 많지는 않은데 최근에 이제 거래가 조금씩 들어오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여기 보시면은 거래가 붙기 시작하고 이평선들도 다 수렴시켜 놓은 다음에 돌파하면서 올라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얘가 좀 방향 전환 시도를 좀 하고 있는 상태예요. 보면 아직까지는 여기 고점 못 넘겨요. 여기 부근, 그죠? 여기 부근. 뭐 근데 이게 내려오더가 제가 말씀드렸죠. 내려오던 그 저점이 바뀌는 상황. 바뀌었죠 지금. 앞에 저점을 넘어섰잖아요. 뒤에서 넘었잖아요. 예, 뒤에 저점을 넘었고 최근에 여기서 좀 바닥도 형성되어 있고 지지력이. 그래서 이 부분의 하락은 뭐 믿으실지 모르겠지만 이쪽에 갭을 메웠다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쪽 부분에 있었던. 근데 일단 이 종목은 방향 전환을 시작했다. 그리고 최근에 LG노텍이 뭘로 가는 거예요? 자율차로 가는 거잖아요. 이 종목도 현대차 내에서는 그쪽이라고 보시면은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땐 차트로 봤을 때는 이게 좀 많이 올라오긴 했어도 이 종목이 거래도 붙이면서 스타트를 하고 있어서 좀 보실 수가 있어서 조정 받으면은 조금 보셨으면 좋겠어요. 최근에 보시면 기관도 좀 들어오고 있거든요. 연기금이랑 투신이랑 다 들어오고 있죠. 외국인들도 뭐 사고 팔고 하고 있지만 파는 것보다는 사는 게 훨씬 많고 그래서 이게 좀 기관의 수급, 특히 연기금이나 투신의 수급이 좀 변하는 종목들을 계속 찾아내시는 노력이 필요할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이 종목도 좀 차트가 좋아지고 있으니까 뭐 지금 당장 막 쫓아가서 사시라는 건 아니고 계속 좀 조정이 오더라고요. 보면 흔들릴 때마다. 왜냐하면 이게 자율주행 테마가 이게 앞으로도 여러 차례 올 수 있는 테마잖아요. 왜냐하면 뭐더라? 제가 날짜를 봤었는데 2000 몇 년에 완전 자율주행차 나온다고 그랬는데 2024년이라고 그러던가 몇 년도에 완전 자율주행차 내놓겠다라는 얘기 계속 나오고 있어서 지금 좀 변화가 있어서 이 종목도 여기가 좀 수렴점에서 여기가 사실은 매수 포인트죠. 왜냐면 여기를 계속 못 넘다가 확 넘었잖아요. 그렇죠. 지금 12만 원 부근을 돌파하면서 스타트한 건데 얘도 여기 살짝 갭이 있어서 이 갭을 메꾸러 내려올지는 모르겠는데 조정이 들어오면은 거래 없이 만약에 조정이 들어왔다 그러면은 좀 한번 기회로 활용해 보시는 것도 이 종목한테서는 좀 괜찮지 않을까. 그리고 좀 많은 분들이 고생하시고 있는 종목. 이거는 제가 골라오려고 그런 게 아니라 오늘 아침에 제 친구가 뉴스를 보내줬는데 그렇게 좋다던 메타버스 사자마자 마이너스 40% 뭐 이런 기사가 있는데 보니까 첫 번째 종목이 덱스터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봤는데 어떨 것 같으세요? 진짜 많이 오르기도 했고 정말 무섭게 빠졌네요. 그죠. 많이 빠졌죠. 근데 아직도 뭐 60일선까지는 좀 있는데 이격이? 이게 추세가 단기 추세는 꺾였어도 중기 추세는 아직 살아있는 상태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림상으로 봤을 때는 많이 올랐으니 당연히 이렇게 빠지는 게 당연하죠. 그리고 뭐 전체적으로 수급만 놓고 봐도 이제 연기금은 손을 안 대고 있고 외국인 팔고 있고 개인만 사고 있고 근데 이제 그동안 막 엄청나게 팔아댔던 투신권이 더 이상 매도는 하지 않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정도 좀 바닥에서 흐름이 나타나고 있긴 한데 이 덱스터랑 비슷한 개념의 종목이 뭐냐 하면은 버킷 스튜디오잖아요. 죽었어요? 살았어요? 아직 살아있네요. 멀쩡하죠? 얘가 대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조정 이후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지금 메타버스에서는 대장이에요. 이 회사가 하는 것도 그렇고 자회사들도 그렇고 이 회사를 또 가지고 있는 회사들도 그렇고 이 회사가 또 보유한 회사들도 그렇고 추세가 엄청나잖아요. 이 회사도 근데 여기 보시면 여기가 저항이잖아요. 지금. 그죠? 여기 요 가격대가 지금 저항인 거죠. 어디겠어요? 여기잖아요. 지금 여기서 돌파 시도하다가 안 되고 떨어진 자리잖아요. 네. 그러니까 결국은 여기까지 갔잖아요. 그래서 그 이후에 지금 버킷 스튜디오 같은 경우는 조정을 받고 있지만
뭐 여기서 이 종목 같은 경우가 만약 여기서 다시 살아난다면은 추세가 아직 멀쩡하기 때문에 이 종목 같은 경우도 뭐 갖고 계신 분들이라면 이 6,500원 정도를 이제 마지노선으로 설정해 놓고 버키 스튜디오 같은 경우는 좀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여기 같은 경우는 뭐 물론 기관 수급은 없지만 외국인 개인 수급만 가지고 움직이고 있지만, 덱스터가 그 뉴스에 나올 만큼 너무 많이 빠져서 제가 이걸 한번 봐드리려고 좀 말씀을 드렸는데, 덱스터가 회사가 나쁜 게 아니고 지금 영화나 뭐 드라마의 CG 같은 부분들이 상당히 괜찮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많이 들어가고, 근데 이제 버키 스튜디오 대비해서 시총 부분에 있어서 좀 부족한 부분이 있었긴 했었습니다만은 최근에 조정으로 인해서 가격적 메리트도 많이 생겼어요. 그리고 그냥 결론적으로 그냥 차트만 보고서 말씀드리면, 여기 거래가 많잖아요. 여기까지 갈 때 빠질 때 거래 보세요. 거래가 있어요, 없어요? 없네요. 그죠? 올라갈 땐 거래 많았는데 빠질 때 거래가 많아요. 그러면은 매도가 나와서 시세가 끝난 건 아니잖아요. 거래가 많아서 여기서 물린 사람들도 많았을 것 같아요. 여기 거래 많고, 여기 보시면은 지지선 보여주면서 여기 박스였었잖아요. 이 박스를 돌파하지 못하니까 결국은 어떻게 됐어요? 반락이잖아요. 그러니까 주식하시는 분들은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장대 양봉으로 가면서 이격이 엄청나게 벌어졌고, 여기 윗꼬리가 달렸을 때 안 파는 사람이 일단 잘못. 안 파는 것도 일단 잘못이지만, 이 장대 양봉으로 크게 올려준 이 장대 양봉의 이 중간 허리 정도 있잖아요. 네. 이 허리를 이탈하는 이런 장대 음봉이 나왔을 때 안 판 것도 잘못. 그렇죠? 왜냐하면 이게 상승을 하다가 이 상승폭을 다 이 장대 음봉 하나로 그냥 이제 장악하고 내려오잖아요. 그러면 앞으로 이 종목은 어떻게 되겠어요? 이 가격이 절대절명의 저항대가 되겠죠. 42,000원 정도가. 왜냐면 저 음봉과 양봉의 중간 허리 정도니까. 앞으로 덱스터를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라면 42,000원, 42,500원 이 부분이 최대 저항대가 될 수 있다. 이걸 넘어가야 뭔가 다른 뭔가가 있다. 하지만 그렇게만 생각할 것이 아닌 게, 여기서 보시면 계속 사고 팔고 이런 식으로 박스 움직임이 보이면서 갈 듯한 뉘앙스가 있잖아요. 네. 제가 봤을 땐 여기 매물이 제일 많거든요. 여기보다는 여기에 매물이 제일 많아요. 그래서 보유하신 분들은 이 매물대를 어떻게 돌파하는지를 좀 보셔야 되는데, 35,000원대 안쪽으로 들어가고, 여기 보시면 4만 원. 그러니까 35,000원과 4만 원, 5,000원 갭이 있잖아요. 이 갭에서 물린 사람이 제일 많다는 거예요. 이게 물린 건지 매집한 건지는 지나봐야 알겠지만,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박스 안으로 주가가 기어 올라갈 수 있느냐. 이게 중요한데, 이 박스 중단부가 한 37,500원 정도 되겠죠. 그러면 여기를 터닝 포인트로 보시는 게 보유하고 계시는 분들이든지 신규 매수를 해서 올라갔을 때 매매를 하시는 분들한테 되게 중요하다. 이 37,500원 부분이 이 덱스터의 터닝 포인트다. 이 가격이 안 벗겨지면은 다시 또 내려올 수 있다라는 관점, 이런 부분으로 보시되, 제가 봤을 때는 최근의 거래량과 흐름으로 봤을 때 덱스터는 어느 정도 좀 저점은 나오지 않았을까? 반등 가능성이 있다. 네, 제가 봤을 때는 그래요. 차트로 봤을 때 지금 보시면 오늘 저점이 여기잖아요. 여긴데 여기 선이랑 거의 일치를 하거든요. 요 장대 양봉의 시작 스타트점, 여기 윗꼬리가 달린 스타트점이랑 거의 일치를 하기 때문에 오늘 덱스터 저점이 28,900원, 종가가 29,800원, 약 900원 차이 나죠. 그래서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오늘 이 저점을 안 깨면 일단 유지를 시켜주시는 게 좋고, 만약에 시장 상황 때문에 만약에 정말로 여기 60일선까지 찍으러 내려간다라면은 단기적으로는 좀 트레이딩 매수의 기회. 뭐 물론 이 가격대까지 내려오면은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엄청나게 좀 스트레스 많이 받으실 것 같긴 해요. 여기 26,700~800원 정도 되니까. 왜냐면 여기잖아요. 지금 여기 이 고점이 벗겨지면서 올라갔던 부분이라서 강력한 지지력은 분명히 여기 있을 거라고 봐요. 웬만하면 60일선에는 저 지지 받으니까. 그래서 정말로 뭐 시장 상황 때문에 급락이 나와서 26,500원대, 27,000원 이하권 내려오면은 저는 한번 매수 쪽으로. 근데 만약에 안 내려오고 내일 양봉 그리면서 올라가면 그것도 저는 좀 긍정적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보유하고 계신 분들도 그렇고 신규 매수하시는 분들도 오늘 저점을 지지선으로 하는 변동성은 좀 저점에서 긍정적인 접근 시도. 대신에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섯, 일주일 이상 37,200원. 아니, 31,700원. 그냥 단순하게 32,000원이라고 그럴게요. 이 32,000원에 지금 계속 막히고 있다는 거거든요. 일주일 정도. 32,000원이 벗겨지면은 좀 더 간다. 라는 쪽에 좀 포인트를 맞춰서 대응을 해주시고, 또 샀는데 못 올라가고 32,000원에 또 막혀. 내려와. 빨리 손절해야 돼요. 그래서 지금부터 사는 거는 손절도 빨리 해야 돼요.
일단 샀으니까 난 들고 갈래보다는 지금부터 사는 거는 손절도 해야 된다. 다만 뭐 고점에서 사서 물리신 분들한테까지도 손절을 권하기는 좀 어렵긴 하지만 신규 진입은 그렇게 좀 하시는 게 맞겠고, 그다음에 제가 봤을 때는 덱스터라는 기업 자체가 문제가 있는 기업도 아니고 앞으로 코로나가 좀 좋아지면 또 특히 더 좋겠죠. 지금 드라마도 계속 많이 만들고 그렇죠. 있고 영화도 많이 만들고 있고 코로나가 좋아지면 활성화가 되기 때문에 그런 CG나 이런 쪽 부분에서 강점이 있는 거 생각한다라면은 덱스터도 가격 조정 충분히 받았다라면은 다시 한번 반전의 기회도 있지 않을까. 그래서 요거 조금 물리신 분들도 조금 기운 내시고 조금 기다려 보셨으면 어떨까 싶긴 하네요. 네. 근데 요즘 이제 워낙 급등주들이 막 급락을 하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지금 얘기하신 대로 거래량이 이 바닥에서 급등할 때 거래량이 장대 거래량이 딱 만들어졌단 네, 말이에요. 네. 그리고 쭉 올라갔다가 거래량 없이 거의 그 시작했던 부분까지 다시 내려왔어. 예를 네. 들면. 네. 근데 거래량이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많지가 않아. 네. 그러면 이거는 아직은 살아있다. 주포가 세력이 살아있다. 이렇게 보는 건가요? 네, 매수. 왜냐면 바닥에서 장대로 거래가 많이 실리면 거의 손바뀜 났다고 보거든요. 근데 손바뀜이 난 게 개미들한테 넘겨준 건지 그다음에 개미들 걸 도로 뺏은 건지 그건 주가 흐름 보면 아는데 말씀하신 대로 바닥에서 거래가 터지고 올렸다가 다시 내려왔는데 저점을 안 깨고 거래가 없다라는 것은 물량 뺏어 있다는 거잖아요. 근데 거기서부터가 문제인 거죠. 올라가면은 좀 많이 갈 수도 있을 것 같긴 해요. 왜냐면 손바뀜이 완전히 났으면은 저 움직이고 만약에 이 저점이 깨지더라도 제가 봤을 때는 그 저점에서만 잘 사면은 밀려도 그 가격에서는 팔 수 있기 때문에 뭐라 그럴까요? 좀 한번 용기를 내볼 수 있는 자리? 근데 아무튼 바닥에서 거래가 많이 터지건 위에서 거래가 많이 터진 건 그건 다 변화의 시작이에요. 고점에서 거래가 많이 터지고 윗꼬리가 달리는데 더 갈 수는 없거든요. 그렇죠. 사실은. 그건 저 망하는 징조잖아요. 음봉. 음봉. 우리 서로 말하는 음봉에 이제 윗골이 달리고 음봉 거래에 장대 왕창 실리면 그쵸? 근데 바닥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 장대 양봉이라는 건 큰 거래가 들어온 거기 때문에 또 거래량이 그러니까 장대 양봉도 거래 없을 수도 있겠지만 근데 장대 양봉은 거래가 없을 수가 없어요. 그렇지. 왜냐하면 계속 싸움을 해가면서 올라갔기 그렇지. 때문에 이렇게 점으로 가야 거래가 없지. 장대 양봉에 다 거래가 실린다면서 그 이 싸움을 해가면서 매물을 받아가면서 올라갔기 때문에 이게 세력이 니 거 내 거 뭐 서로 주고받고 해가면서 올렸던 어쨌든 간에 올리려는 의지가 있고 개미들이 털렸던 간에 아니면 개미들이 샀던 간에 뭔가 변화는 분명히 있거든요. 거래량이 있는 거는. 근데 덱스터는 분명히 거래가 많이 붙었어요. 앞에서 보면은. 근데 내려올 때로 봤을 때는 물량이 제가 봤을 때는 터지지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저거는 분명히 한번 기회가 다시 오지 않을까. 라고 네. 생각을 하면서 물리신 분들도 기회를 노려보시고 네. 또 혹시나 모르는 또 추가락이 있다라면은 좀 신규 매수하시는 분들한테는 한번 단기적으로 한번 용기를 내봐도 되지 않을까. 제가 볼 땐 메타버스가 끝난 건 아닌 것 같긴 하거든요. 왜냐하면 보니까 요새 뭐 NFT는 뭐 규제도 뭐 일부 있다고 하는데 부산에 있는 무슨 이제 부동산도 NFT로 분할해가지고 살 수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이런 거는 그런 건 좀 말이 되죠. 건물 자체를 분할해서 가지고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지. 근데 그런 거는 사실 우리가 이제까지 리츠 형태가 그런 그쵸? 거였으니까 네, 비슷하게. 근데 리츠보다는 더 잘게 쪼개는 스타일인 거잖아요. 그죠? 너는 문짝, 나는 창문, 뭐 너는 바닥, 뭐 이런 식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좀 잘게 끊어가지고 이제 내가 소유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그걸 누가 공인을 해주고 누가 증명을 해주고 이런 게 좀 앞으로 좀 많이 되어야 되겠지만 이제 어제 뉴스 보니까 그러더라고요. 부산에서 부동산 거래 뭐 리츠 그 NFT로 뭐 어쩌고저쩌고 해서 내가 그것까지는 제가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정말 황당하게 막 이상한 그림을 막 그렇게 비싸게 싸고 팔았다는 건 좀 이해를 못 하겠는데 그런 거 그러니까 실물 자산을 NFT화 시켜가지고서 거래하는 건 말이 되잖아요. 근데 메타버스는 제가 봤을 때는 피할 수 없는 숙명이라고 생각하고 특히 지금 같은 코로나 시대에는 더 맞는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조정은 강하게 왔지만 또 그것도 또 기회가 될 수 있고 그 안에서 이제 말씀드렸던 대로 진짜를 찾아가는 과정인 거잖아요. 그렇죠. 지금 메타버스 대장이 LG 이노텍이에요. 지금. 네, 그래서 진짜로. 그리고 애플도 뭐 계속 변화를 시도하고 있고 이런 부분들을 생각해 보면 단순히 허황된 상승만은 아니었다. 다만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주가가 조정을 받았다라는 점을 좀 염두에 두시고 이게 뭐 설거지가 됐던 다른 추세를 만들어 가건 간에 분명히 기술적인 반등이라도 좀 나올 수가 있으니까 그 부분들. 그래서 최대한 뭐 덱스터는 32,000원 넘어가면 35,000원 정도까지는 트레이딩도 가능한 구간이니까 뭐 요새 진짜로
트레이딩 하라는 말씀밖에 못 드리겠어요. 뭐 주식을 그렇죠. 사서 장기로 가져가세요. 뭐 이 말도 못 드리겠어요, 진짜로. 그렇죠. 요즘 그리고 또 그런 경험 하신 분들이 많아서 수익 크게 봤다가 흐뭇하게 있었는데 그냥 순식간에 다시 마이너스로 돌려내버려가지고. 원위치. 수익이 있잖아요. 장기적으로 투자하신 분들이 수익 많이 났다고 장기 투자하려고 가져가셨던 분들이 다 다시 한 50%는 다 돌려낸 것 같더라고요. 우량주들도. 그러니 이게 가만히 있으면은 다 원위치로 내려오거나 내 수익을 절반을 깎아먹고 있으니까 아유 우량주 장기 투자하세요. 뭐 이렇게 말하기도 사실은 저도 그래요. 이렇게 올라오면은 팔고 내려오면 다시 사고 수익 이렇게 실현을 적당할 때 하자. 트레이딩을 좀 해가면서 가야 될 시장이 아니, 요새 아직까지 맞는 거. 계속 뭐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들이 방망이 짧게 잡자. 이거 좀 수익 나면 단기로 그냥 매도하자 이 얘기잖아요. 모두가 결국. 지금 다 그렇게 하고 있어서 시장이 이 모양이죠. 삼성전자도 맨날 막 8만 전자 이러면 안 가잖아요 지금. 근데 삼성전자 8만 전자 가려면 3,050. 네, 요 정도 넘어가면 갈 수 있어요. 또 요즘 이렇게 보니까 수급만 좀 이렇게 어느 정도 그렇게 크지 않은 수급이 좀 들어와도 확 올라갈 것 같기는 해요. 그만큼 공백이 많아서 그래요. 진짜 지칠 대로 지친 종목들, 그다음에 이제 공매도 많았던 종목들은 이제 쇼커버 빠르게 들어오면 올라오니까. 근데 그런 장세도 다음 주면 또 마무리가 돼요. 그렇죠. 일단 내일 새벽 그 FOMC 회의 결과 이후에 이제 시장이 어떤 방향성을 갖는지 우리가 좀 기대를 하면서 네, 한번 아무튼 지켜보도록 이번 주, 다음 하죠. 주 지나고 나면은 요렇게 좀 뭐 공매도 쇼커버링이나 뭐 배당 매수 때문에 들어왔던 부분들도 사라지고 또 대주주 양도세 때문에 팔았던 부분들도 사라지기 때문에 한 12월 말에서 1월 달은 좀 진검승부죠. 그때 가면은 좀 종목들 움직임 좀 보면서 다시 한번 좀 말씀드리겠지만 아무튼 지금 어려운 시장이에요. 네. 그 부분을 조금 알겠습니다. 넘겨주시고요. 네. 우리 방송 시작하기 전에 늦어도 1시 아, 나 미치겠어. 여기만 오면은 왜 자꾸 이렇게 말이 많아지는 거예요? PD들이 지금 떡볶이 식는다고. 아, 그랬구나, 맞아. 아, 죄송해요. 아니에요, 진짜. 괜찮아요. 이게 이 정도로 열정적으로 하여튼 우리 그 방송 보시는 그 투자자분들한테 뭐 하나라도 막 더 알려주고 싶어가지고. 그러게요. 저 그래서 진짜. 내가 끊으려고 마무리 멘트를 하면 또 나오고 또 나오고. 맞아요. 이래서 또 15분이 더 오버가 저는 됐어. 진짜 채팅방에서 막 이렇게 채팅하면서 실질적으로 하는 생방이 좋은데. 네. 아니 이제 조만간 이제 우리 생방송으로 라이브 방송 합시다. 만들어 보죠. 네. 네, 오늘 좋은 인사이트 감사하고요.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방송 보신 분들도 오늘 하루 고생 많으셨고요. 편안한 밤 보내시고 새로 시작되는 또 내일 기대해 보죠.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럼요. 그냥 우리 손 떠난 거니까 뭐 긍정적인 마음으로 기다려 봐야죠. 제가 봤을 땐 파월은 약간 좀 소심해서. 네, 그랬으면 좋겠네요. 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